자, 지금 오른쪽에 차트 보이신가요? 자, 이 차트는 유가 차트입니다. 오늘 지금 유가가 13% 넘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밑꼬리 달고 떨어졌던 고점 구간, 이 120불 구간까지 대략 한 6%가 현재 남아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차트만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지금 단기 이평선 구간들이 밀집되어 있고 우상향하는 형태, 정배열 형태를 띠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흐름이 좀 더 유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트럼프의 대국민 연설이 있고 나서 유가가 조금 올라섰어요. 그때는 딱 요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저녁에 들어가지고 새벽부터 저녁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유가가 다시 급등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크라이나 공격에 러시아산 석유 수출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이 감산에 임박했다, 감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게 유가가 급등할 만한 이유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수출이 차질이 되었었던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마찬가지로 이런 같은 이슈가 나오더라도 유가가 올라가진 않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미국이 이제 전 세계 나라들이 이제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을 하는 수입 금지 방안을 이렇게 내놓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동에서 어차피 공급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게 사실은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번에 무슨 전쟁이 터졌나요? 이란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요? 러시아산 원유, 러시아산 석유 너네들 수입 다시 할 수 있게끔 해줄게 해서 수입 금지 방안을 풀어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편의점 가면, 마트 가면 뭐라고 써있죠? 문 앞에? 오늘도 제가 수차례 봤는데 종량제 봉투 없습니다. 그쵸? 비닐도 부족하고 플라스틱도 부족하고 이게 다 지금 나프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나프타 우리 얼마 전에 수입해온 거 알죠? 어디서 수입해왔어요?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아시아 국가들 모두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서 썼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입 금지가 풀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에서 감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유가 상승에 더 기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쵸? 근데 이 유가 지금 코인 얘기하는데 코인 방송하는데 왜 유가를 얘기를 하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증시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코인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더리움이 이렇게나 많이 떨어진 이유도 지금 나스닥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고 유가가 이렇게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또 지금 이더리움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CPI, PPI, 이제 예전에도 그렇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CPI 발표되면 어떻게 돼요? CPI, 물가가 안정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중요한 지표들이 나왔을 때 항상 꼬박꼬박 챙기고 보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어쨌든 유가가 상승을 하니까, 전쟁은 물론 나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난다라고 해서 경제에 치명적인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럼 증시도 떨어지지도 않고요. 코인도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근데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단순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그런 이유가 문제가 아니고요. 유가가 상승을 하니까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경제가 둔화가 되고 경제가 둔화되는 이유는 소비 둔화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 올라가고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당연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코인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전쟁 양상에 따라서 유가가 급락을 해야지만 다시 코인 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지금 유가가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게 되면 이제 오늘은 뭐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제 다음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자,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CPI 인플레이션 보셨을 때 자, 4월 1일 날짜 6.37%예요. 자, PC 인플레이션은 5%나 올랐죠? 자, 코어 PC는 2.946. 자, 코어 CPI는 2.83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코어가 붙은 것들은 낮습니다. 왜 낮을까요? 이 코어 CPI나 코어 PC를 이렇게 계산을 데이터가 결과값이 나오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도 있겠지만 에너지라든지 그죠? 유가 변동성이 많이 심하죠. 그리고 대두, 밀, 쌀 이런 게 뭐예요? 음식료품들. 이런 것들도 선물 상품이 있는 거 아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물 이제 뭐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수출에 제한이 생기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음식료품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것들은 코어 CPI나 코어 PC에서 제외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코어 PCI, 코어 CPI는 코어 CPI, 코어 P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낮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에너지나 음식료 값이 포함되었던 그냥 일반적인 CPI 인플레이션, PC 인플레이션은 어떤가요? 엄청나게 높게 측정이 되고 있죠. 자, 6%대 거의 4년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 7월 달에는 CPI가 10%까지도 올라갔었죠. 그 이후로 한 두세 달 후부터 해가지고 좀 더 안정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거의 진짜 이 수치가 4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CPI가 6%대 그리고 중동 전쟁이 길어져 가지고 7%대, 8%대로 물가가 치솟으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2022년도 2월 달, 뭐 3월 달 이때 어땠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자, 7월 달 10%죠? 이 물가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의 리플에 대한 흐름들 한번 살펴볼게요. 리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자 보시면 어때요? 2022년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그쵸? 그쵸? 이런 흐름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긴 어렵지만 어쨌든 못해도 정말 떨어지는 폭이 단기적이더라도 좀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몇 개월째 말씀을 드리지만 추가 매수하지 마십시오. 추가 매수하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아직까지는 좀 더 여유를 갖고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은 지금 제가 리플 같은 경우 제외하고 리플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잖아요. 좀 보시게 되시면 보통 제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이제 바닥을 볼 때 보는 지표가 이제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가 돼요. 자, 그 중에 하나가 MVRV Z스코어예요. 자, 보시면 2012년도거든요, 이때가. 자,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주황 색깔 선이랑 초록 색깔 이렇게 돼 있죠. 요것만 보시면 되세요. 주황 색깔이 쭉 떨어지게 되고 초록 색깔, 주황 색깔이 초록 색깔에 닿고 주황색이 초록 색깔에 닿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이 바닥 검은 색깔이 비트코인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바닥 그쵸? 바닥 그렇지 않나요? 그쵸? 지금은 어때요? 아직까지 초록색 범위에 닿았나요? 안 닿았죠.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차례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어쨌든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미국 증시도 한 차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4월 10일 이후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리플도 떨어지고 비트코인도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 추가 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그죠? 근데 지금 리플이든 비트코인 떨어진다라는 것은 나스닥도 같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CNBC 생방송 도중에 워렌 버핏이 나와서 이 정도 하락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후에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충분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유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물가도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자, 3월 달부터 이렇게 물가가 올라간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3월 달치가 언제 나와요? 3월 달치가 4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4월 달 CPI는 며칠 날 나오나요? 10일 날 나오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발표 이후에 전쟁이 이때 끝나는지 여부 봐야겠죠? 근데 이때도 끝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다음 주, 그 셋째 주도 내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하자. 뭐 제 말이 틀리면 좋겠죠. 뭐 올라가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하지 않고 매수를 하다가 대부분 다 깡통 차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현금 100%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최악의 상황을 보고 매수에 나중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 중이신 코인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최악의 습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자. 최악의 상황을 고려를 해야 우리가 결국엔 돈을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장이 떨어진다는 것은 기회가 온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돈이 없으면 그 기회는 눈앞에서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현금 보유량을 늘려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고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드렸던 모든 내용들은 이미 이전부터 계속 똑같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오늘 그냥 뭐 보여드리는 대로 지금 보이는 대로 해서 대충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장이 안 좋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시장이 바닥이 오려면 멀었구나 라고 정도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바닥이 다가올 때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패턴들은 물가 안정되면 시장 바닥 나와요. 그게 언제 끝날지가 그게 중요한 거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중요한 거는 물가 데이터 발표 나오고 충격, 그렇죠? 이런 물가 데이터들이 한 달, 두 달, 세 달 모이게 되면 안정된 흐름들이 또 나와주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요. 그냥 조금 그냥 기다리자. 이렇게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